수요자인 시민이 정책에 의견을 내고 참여한다는 것이 시민 포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포럼에 참여하면서 좋은 강의도 듣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의견도 나누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고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 기술이 그 연구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배경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간의 부족도 느꼈지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게 취합되는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라면 대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해서 시민 포럼과 같은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세션과 어떤 경우에는 서로 편을 나누어서 가상의 토론을 해보는 것을 진행을 한다면 이해도와 관심도를 같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하는 2022년 기술영역평가 공개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장 박창현입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병성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술영역평가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요. 지금 2010년도부터 이제 해마다 기술영역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22개의 기술에 대해서 지금 해왔고요. 오늘은 이제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고 토론회가 기술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미래에 예측되는 부작용을 좀 최대한 많이 예측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오늘 올해 기술영역평가 대상 기술인 이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기술 강연을 이대희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바이오의 어떤 혁명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을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합성생물학을 소개하는 첫 번째 자료로서 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 자연이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표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많은 생명체 중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DNA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읽고 쓰고 편집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3년 이상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DNA를 읽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검사에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DNA를 읽어서 그 서열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DNA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DNA 안에 있는 특정 염기를 시험관 안에서 만들고 그거를 저희가 읽은 DNA대로 그대로 합성하는 것을 저희 과학자들이 말하는 DNA를 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DNA 안에 있는 그 ATGC를 알파벳 레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처럼 DNA를 쓴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이 ATGC라는 염기는 어떻게 순서대로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키가 커지고 작아지고 머리가 곱슬이고 눈이 커지고 쌍꺼풀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DNA를 읽는 방법을 1970년대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난 50년간 DNA를 읽는 기술은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축적했던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50년 동안 축적된 DNA를 읽고 쓰는 기술들을 통해서 생명체를 좀 더 DNA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감으로 뛰어든 학문이 합성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 개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 요소나 시스템을 설계, 제작, 합성하는 학문 기술 분야. 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어떻게 이 생명체를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생명체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DNA 안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저희가 읽고 쓰고 편집할 수 있으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생물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이렇게 어려운 학문인 합성생물학을 왜 굳이 해야 될까?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 맥킨지 보고서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농식품, 의학, 환경, 우주, 화학, 에너지, 저희가 알고 있는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이 합성생물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 맥킨지 보고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합성생물학은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생명공학의 그 규모라든지 속도, 기술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합성생물학의 이제 장점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과학자 입장으로서 사실 저는 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속가능한 발전. 이게 아마도 합성생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바이오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합성생물학의 어떤 이로운 점, 해로운 점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저희 같은 과학기술자들이 어떠한 기술을 개발해서 안 좋은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이상욱입니다. 사실은 기술량은 평가가 각국마다 시행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도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학습의 역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런 시민 포럼의 경험들이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된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에 반영되고 좀 더 나은 기술로 이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선순환 구조들에 대한 경험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숙된 사회의 특징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강조하는 RRI,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 그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순서로 최원우 위원님께서 경제, 문화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바로 이 기술영역 합성생물학 분야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합성생물학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우리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기술 경쟁력의 확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검토하였는데요. 올해 9월 달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테크 앤 바이오 매뉴팩처링에 대한 행정명령안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국내적으로 가장 제1의 기술로 두고 보호하겠다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설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합성생물학 산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타 분야와의 융합을 기본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합성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골간이 DBTL이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이 유전적인 어떤 물질을 인간이 원하는 최종 화학물이나 물질로 생산해내는 연구와 산업 생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바로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이 자동화라는 것이 이미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합성 생물학 기술 요소를 가속화하려면 기본적으로 AI, 로봇 시스템, 그리고 전 자동화를 연결짓는 유기적인 연결 알고리즘 같은 학문 체계들 또는 산업 분야들이 모두 융합되어야 합니다. 한면으로 합성 생물학 기술 수준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데요. 현재 이 분야에 있어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의 우수한 학계, 산업계 인재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편수로 보더라도 국내 학계의 합성생물학 관련된 연구 분야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인재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제반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가치를 공유하는 산업 생태계의 조성입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파운더리와
파일럿 스케일의 바이오 매뉴팩처링 시스템, 그리고 정제 공정 인프라 등을 구축해 주어서 산학연이 이 국가적 차원의 그런 공공시설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적인 발전과 학문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합성생물학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 독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합성생물학 분야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독점적이고 광범위한 특허를 이미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가 이런 진입 장벽을 뚫고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관 분야에 대한 특허의 라이센싱 또는 크로스 라이센싱 또는 이 라이센싱에 대한 국가적 보호 차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또는 학계의 특허 및 세계적 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경제 분야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심 위원님께서 사회 분야 5분 부탁드립니다. 사회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은 좋은 거다라는 식의 어떤 일방향적인 긍정적인 홍보를 하자, 그래서 긍정적인 수용성을 높이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생명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불안함이라든지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갖고 있었던 불안함이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식을 얻게 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어느 분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러한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혹은 막연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이것이 만약에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막연한 심리적 불안이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이고 과학자들 역시 기술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라면 수용을 해야죠. 그런 것을 수용을 하면서 홍보 과정에서도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정책을 마련할 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안보에 대한 건데요.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바이오 안보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다른 기술들과 약간 다르게 합성생물학이라는 기술이 생각보다 작은 자본과 아주 높지 않은 기술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추어들이 일종의 DIY 만들듯이 합성생물학 키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디스킬링이라 그래서 그러한 고첨단 기술이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즉 생물 무기를 탐지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고 진단하고 이것을 해독하는데 어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은 이것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의 를 육성을 하고 이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바이오 테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좀 구축해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합성 생물학에 과연 어떤 특성을, 우리가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명 윤리나 생명체 혹은 생명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고 어떤 이렇게 홍보하고 정책을 만들 때 이것이 특정 집단의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면 여기에서 배제된, 비자발적으로 배제된 집단의 어떤 수혜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잠재적인 위험을 저희가 미리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자라는 것이 이 특성 평가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대희 위원님께서는 이제 윤리적 분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서 다뤘던 윤리 분야의 내용은 이제 사람한테서 유래된 물질들을 이용해서 연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합성생물학이 이런 헬스라든지 의학 이런 쪽으로 적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술 개발이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어떤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진행을 하는 임상 시험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다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윤리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인체 유래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어떤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을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물을 이제 인체 유래물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런 인체 유래물에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혈청이라든지 DNA라든지 RNA 이런 것을 추출해서 사용할 때도 인체 유래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체 유래물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때 이런 그 연구라든지 시험 과정이 저희가 이제 안전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술 영향 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인체 유래물을 활용하는 사회적인 논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전주의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잠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미리 그것들을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생기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잠재적인 위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 원칙으로서 사전주의가 합성생물학에도 필요하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옥죄다 보면은 저희의 어떤 자유도가 떨어져가지고 기술 개발로 이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한계가 온다.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교육인데요. 사실은 저희 같은 연구자가 윤리 교육을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이 윤리 교육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제 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지키면서 할 수 있으면 어떤 그 저희가 우려하는 합성생물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분야에서 어떤 큰 문제들은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범부처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여러 법률들이 있는데 이 법률들 사이의 긴장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연구로부터 얻는 사회복지 혜택들을 고려한 균형 있는 어떤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시민 포럼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민 포럼에서 했던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것을 요약한다면은 좀 내용을 전달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 포럼을 하면서 느꼈던 저희들의 생각을 5가지 키워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지속성, 두 번째는 공정성,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소통, 마지막에 5번째는 모호함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 지속성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기관장이 바뀜에 따라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축소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꼈던 합성생물학은 분명히 중요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은 이것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계속 발전돼 나가고 논의돼 나가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긴 기간을 통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과 기초연구와 같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연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고려를 하여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익을 쫓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사회 전체를 위한 공정성 입장에서 시선을 바라봐 준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보통 그 기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술 자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소통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그 기술이 저에게 오기 전까지 익숙하지 않은 게 다가오기 때문에 불안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대화,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잘 마련을 하고 그거를 위한 국가적인 대비가 계속 같이 도와준다면은 기술을 긍정적이고 빠르고 그다음 안전하게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모호함이었습니다. 시민 포럼을 준비하면서 각 패널들이 각 내용을 준비를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용어에서 모호함을 좀 많이 느꼈고 같은 용어를 다른 단어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이 모호함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오갔고 모호함을 해결한 다음에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더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 시민들이 이 기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또는 자극성에 대한 게 아닌 진실성을 알리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발전적인 토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김현수 위원님께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합성생물학의 자체보다는 합성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혁신의 숨겨진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환경 부분인데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산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생태계에 더 빨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늘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환경에 합성생물학으로 개발된 산물이나 유기체가 우리 생태계에 들어온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규제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합성생물학의 중요한 또 활동 부분인 환경정화입니다. 광범위한 그리고 정기적인 환경조사 그리고 모니터링, 결국 환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제협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어떤 위험이 있고 없고 어떤 이익이 있고 없고 그 부분은 합성생물학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충분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과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인력,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들이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접근권,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다음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기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은 제도의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합성생물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합성생물학은 우리 생태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깊숙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위험을 주의 깊게 경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리스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혁신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여러 어떤 지식의 축적과 그리고 변증법적 지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배운 것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이재신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 사회적 임팩트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기술위원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